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10년 뒤에 회사를 이제 퇴사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재무적 목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몸이 아프면 몸 다 잃어버리는 거다 맞다 이렇게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재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이번 책에서 이제 돈을 잘 쓰고 잘 모으려면 인생의 재무적 목표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네네네네. 이 재무적 목표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좀 전에 그 복권처럼 재무적인 목표가 없다면 이제 길을 내비게이션 가고 우리가 차를 갈 때 목적지를 찾아서 가잖아요. 그게 없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돈을 모으거나 쓰는 게 이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런 정확한 목표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고 내가 제시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선택이 일단 달라져요. 아까 그 복권을 사신 분한테 만약에 그런 목표가 있었다라면 저는 선택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은행의 일부는 조금 네. 넣어놓고 안정적으로 월로 이렇게 좀 받지 않으셨을까. 만약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내 집 마련이라던가 아니면 10년 뒤에 회사를 이제 퇴사하기라는 목표가 있다면 이 10년 뒤에 또는 5년 뒤에 집을 살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또는 10년 뒤에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려면 한 달 월 생활비는 적어도 얼마가 필요하지? 공적연금 받기 전까지 얼마가 필요하지? 라는 질문을 수시로 본인한테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게 우리가 저축을 하고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목표 없는 절약은 또 단순히 그냥 아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목표가 있는 절약은 내 삶의 안정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큰 힘이 되거든요. 재무적 목표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면 돈에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내가 선택한 대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돈을 우리가 이제 뭐 재테크를 한다, 뭐 재무 설계를 받는다 네. 이런 의미가 제가 생각했을 때 대중들한테는 이게 더 많은 돈을 버는 거, 빨리 부자가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똑똑하게 돈 관리 잘한다? 이거는 더 많은 돈을 번다는 걸 의미하는 건가요?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도 있지만 일단은 똑똑하게 제가 얘기하는 돈 관리하는 거는 네. 돈을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주변과 일단 비교하지 않고 너무 비교가 너무 쉬운 세상이 됐잖아요. SNS나 뭐 이런 거. 내가 세운 기준 안에서 계획적으로 소비하고 저축하는 사람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나의 원칙이 내가 세운 원칙에 따라 쓰고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돈 관리는 결국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저는 이제 삶의 선택도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돈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할 때 네. 이렇게 이제 뭐 특히 재무 설계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소비 부분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소비를 어떻게든 이제 불필요한 소비 줄이고 뭔가 그 여윳돈으로 뭔가를 저축을 한다든지 뭐 내 삶을 바꾸고자 하는 투자를 하는 건데 이제 항상 상충되는 게 욜로 열풍이 한번 벌었잖아요. 지금 많이 사그라들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아끼고 해서 뭐 하냐 인생 한 번인데 그리고 젊으면 다시 오지 않는다 네네.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막 이 순간만을 행복하게 즐기자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많은 2030 분들이 진짜 막 한 번뿐인 인생을 진짜 한 번처럼 네. 이제 네. 살았잖아요. 네네네네. 이 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욜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사실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세대도 솔직히 잘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도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계획 없이 욜로를 실천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내일이 정말 없는 것처럼 욜로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좀 되게 안타까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고 충분히 더 이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진짜 욜로들을 보면 오늘을 즐겨요. 오늘 진짜 즐겨요. 이 순간을 말한 그 의미대로 되게 즐기세요. 그런데 내일의 나를 또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잡을 때 삶도 즐겁고 또 오늘 막 행복하게 썼는데 내일 아침도 못 드시고 막 너무 막 그렇게 살게 되면 전혀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삶도 즐겁고 그래야 결국 내 재무가 안전하거든요. 오늘의 행복과 내일의 안정 그리고 둘 다 챙기는 게 진짜 어른의 돈 관리 그리고 진짜 욜로가 하는 돈 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즐기는 건 괜찮지만 내일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런 대부분의 분들 그 욜로 진짜 성공하시고 네. 진짜 재밌게 즐기시는 분들을 보면 네. 정말 지금 이 순간 진짜 행복하게 지내세요. 근데 그분들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근데 그 2030 만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뭐 내일 없이 소비를 다 하신 분은 없죠, 그래도. 그런 다 분은 걱정을 없어요. 하죠. 불안해요.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욜로라는 말을 쓰고는 계시지만 네. 불안하고 어딘가 모르게 죄책감들을 또 갖고
계세요. 그렇게 돈을 쓰면서도 욜로의 삶을 살면서도 불행하다면 네. 네, 진짜 욜로일까?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불안하면 오늘을 즐기지 못하겠죠, 네, 사실. 그쵸, 맞아요. 이번에 책에서 건강이 돈이다, 건강을 돈으로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많이 얘기 들어다 보면은 그 몸이 아프면 뭐 다 잃어버리는 거나 맞다 이렇게 저도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은 재무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젊으신 분들이 특히 자기 몸을 막 갈아서 한다던가 막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몸이 아프면 일단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일을 할 수가 없으시면 소득이 끊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출적인 면에서도 이제 병원비라든지 뭐 정말 몸이 너무 아프니까 걸어서 갈 거리도 택시를 탄다거나 네, 이래서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늘 말씀드리는 게 건강 관리도 재테크의 일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건강이 지켜져야 돈의 의미도 있고 돈도 나를 지키는 역할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건강 때문에 사람들이 네. 이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이제 만났던 분 중에서 이제 그분은 이제 뭐 성공하신 분이 이른바 뭐 대기업에서 임원하셨고 뭐 현재 자산이 추정액으로 50억 정도 네.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진짜 이럴 걸 다 잃었구나 네,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보험에 대해서 자기는 보험을 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든 게 딱 하나 있는데 이제 회사 다닐 때 친구인가 아는 사람이 하나 들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그때 마지못해 든 거 빼고는 이제 뭐 나는 든 적이 없다. 그래서 그분은 오히려 약간 보험을 왜 드냐 들 필요가 없다. 네네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실 보험료가 모르긴 몰라도 저도 이제 뭐 실비보험이 있지만 진짜 무섭게 오르거든요. 너무 맞아요. 많이 요즘에 올라가요. 특히 왜 이렇게 오른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무섭게 많이 오르고 올라가요. 이 비용이 진짜 특히 이제 저 같은 2030들은 아마도 병원을 그렇게 막 자주 맞아요. 다니지 않으실 거예요. 가끔 뭐 다치거나 아플 때 갈 수는 있어도 뭐 진짜 뭐 매일같이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 생각하면은 내가 이 보험을 이렇게 몇만 원씩 이걸 굳이 들어야 하나 네네네. 이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험에 대해서 저도 사실 지금까지 많이 아팠었던 적이 없어서 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지만 근데 저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아프신 경우는 좀 있었어요. 근데 보험은 그렇게 막 사실 아까 그 50억 뭐 그런 자산 가신 분들이 그 연령 될 때까지 안 아프고 보험이 가입이 되어져 있으시지도 않는데 아프지 않고 그런 자산을 갖출 수 있을 때까지 잘 일하시고 그런 리스크가 없었다는 건 굉장히 큰 행운아이신 거죠. 그런데 보험은 사실 그냥 보험으로 보셔야지 이걸 재테크 수단으로 보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는 보험은 진짜 말 그대로 혹시 모를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재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나를 최소한의 지켜줄 수 있는 방패막인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그냥 설계사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서 그냥 누가 그냥 네 월급 정도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무분별한 식의 가입은 하시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정말 실제 병원비 이거는 내가 실제로 병원에 갔을 때 나오는 비용이기 때문에 실비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얘는 재테크라고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이런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최소한의 내가 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최소한의 방패막 내가 아팠을 때 이걸로 해결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그쪽 보험에다가 넣으셔야지 막 누가 그냥 얘기했다고 해서 너무 무분별하고 너무 크게 비싼 이런 보험을 가입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내 삶에 꼭 필요한 선택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험도 결국은 나를 지키는 습관처럼 생각을 하시고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뭐 보험에 대해서도 약간 뭐 그래도 이런 보험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소득 대비 뭐 적정한 보험료에 대한 기준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운전하시게 되면 운전자 보험 정도라든지 그것도 이제 되게 저렴하게 이제 가입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보험도 옛날처럼 뭐 사망해야 주고 막 이렇게 막 비싼 보험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병원에 갔을 때 필요한 보험들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다양한 상품들이 나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비 보험 정도는 가입이 되어져 있지 되지 않을까? 그 정도면 2030이면 여유가 있으시다면 더 조금 더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걱정이나 이제 불안이 많은 2030들은 뭐 주변에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다 보면은 하나둘 추가하다 보면은 이제 뭐 내가 250만 원 드는데 뭐 보험료가 30만 원씩다. 뭐 이런 건 괜찮나요? 그건 너무 무리하시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30만 원이란 돈을 정말 저축을 이분이 보험으로 다 하신다고 하면 그건 되게 무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뭐 책에서 보면 뭐 또 SS 이런 데 보면은 뭐 급여의 20% 정도는 또 가입해야 된다고 막 이야기하시는데 그것도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온전히 250을 나 혼자 다 쓸 수 있는 사람인지 또 누군가를 또 같이 살고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는 누구 동생을 케어해야 된다. 그럼 이 20%는 너무 많은 비중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진짜
진짜 보험 상품이 너무 많잖아요. 네, 네. 회사도 많고 이 보험을 이제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혼란스러운 2030들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할 때 딱 이 기준으로 좀 보고 네, 네. 결정을 해라. 네. 이 보험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이런 거 혹시 있나요? 갱신이 너무 많이 되는 상품인지 갱신? 네네네 보시고 사실 실비는 갱신이 따라서 네. 하는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거는 그냥 이제 없는 뭐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이 설계사분이 네. 이렇게 추천해 주시는 설계사님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오래 다닐 수 있는지 아, 그분이 오래 일하실 분이지 보험 설계사 일을 네네네네 그런 걸 좀 왜냐면 그래야 정말 내가 몸이 아프거나 정말 이거를 보험 되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갑작스럽게 막 아프거나 막 이럴 때 내가 움직이지 못해요. 그럴 때 이제 좀 이 설계사분이 움직여 줄 수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좀 보시고 그리고 저축이 조금이라도 되는지 네 그리고 저는 좀 요거는 좀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실비는 사실 그런 건 안 되는데요. 내가 돈이 좀 필요할 때 우리 책에서도 나오는데 갑작스럽게 경조사비 한 1, 20만 원 정도가 필요해요. 근데 여유 자금이 없는 거죠. 되게 빡빡하게 사세요. 근데 이 10만 원 정도를 어딘가에서 저축해 놓은 돈이 아닌 내가 그냥 부모님이든 누가 가입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좀 돈을 찾았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 이런 기능들도 좀 보실 수 있다면 네. 근데 그 설계사분이 얼마나 다닐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뭐 질문이 있는 게 있나요? 사실 다 만나보면 오래 다닌다고 이야기를 네, 하시는데요. 그렇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사실 저 설계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무조건 제가 말하는 건 지인이라고 해서 누가 가입하라고 해서 하지 마시라는 거죠. 네. 아 무조건 이제 지인이 한다니까 그 가입하지 마라. 네네네네. 묻지도 못하지도 말고. 그게 이제 하나 둘 하다 보면 그게 네, 3, 40만 원 되는 되고, 거죠. 네네. 그럼 결국에 뭐 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결해주고 이제 돈에 대한 책도 쓰셨으니까 네. 작가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부자가 되는 데는 저는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자가 되는 핵심은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돈을 오래 머물게 나한테서 오래 머물게 하고 그리고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힘을 갖는 게 정말 큰 부자가 되는 거가 아닐까. 사실 불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남과 비교하면 또 내 길을 되게 많이 잃게 돼요. 그래서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갖춘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그리고 돈 때문에 불안해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정말 괜찮다고 그거는 여러분들 또 저도 제 잘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 그리고 한 달 계획 그리고 그런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라는 책은 그 작은 시작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쓴 책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돈과 조금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2030이 네. 작가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사실 재무 설계를 이게 막 개인적으로 지금은 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이제 해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뭐 메일이라든지 제 인스타에 오셔서 DM을 남기셔서 받으라고 하시면 책을 읽으셨는데도 재무 설계라든지 뭐 이런 거를 상담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면 제가 그분들은 제가 시간이 허락되고 한도 내에서는 충분히 해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돈 때문에 힘든 너에게 저자 이미진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감사하고요. 네.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